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압구정 수달입니다. 국제세무법인의 허성호 세무사님과 함께 재건축 초과이득 환수제에 관련돼서 시행령 바뀌고 있는 와중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재건축 초과이득 환수제 시행령 수정된다고 하는데 몇 가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바뀌게 되는 시행령의 이 법안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5월에 이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당초에 정부안보다는 야당하고 소정을 하다 보니 바란 만큼은 안 됐죠. 과거보다는 많이 완화됐고 장기 보유자들에 대해서 감면해주는 감면율이 20년 이상일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한해서 70%까지 감면율이 확대가 되기는 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자체가 당초부터 금액이 상당히 높았던 데는 크게 금액적으로 이제 혜택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진다면 예를 들어서 초과이익 환수되는 금액이 한 5억이다. 퍼센테이지로는 뭐 한 7%에서 한 10%. 5억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준다거나 아니면 7억에서 뭐 7천만 원 준다거나 많아봐야 그 정도 줄어드는 거라 가지고 고가의 아파트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아파트 소유자분들께서는 실망스러우실 건데, 오늘이 날짜가 12월 26일 대통령 발언을 보니까 재건축과 재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은 그 소유자들에 대한 심각한 재산권 침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부 여당에서 만일에 완화안을 추가적으로 제시를 한다면 2023년 12월에 통과된 법률에 기초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2월에나 3월에 걸쳐 제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1월달에 만일에 대통령의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완화안이 나오게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재건축 초과 이익에 환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률이라든가 감면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되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기존에 재건축 초과이득 환수제 5억가량 나온다고 치면은 예. 실제로 적용돼봤자 한 5천에서 5천에서 한 5, 6천 정도. 네. 근데 그 네. 외에 지금 새로 신설된 게 장기 보유 부담금 감면해 주는 거, 거기서 20년 소유하신 분들은 한 70%까지 감면된다고 하면 단순 계산으로 5억 낼 거 20년 보유하신 분들은 그게 계산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계산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네. 초과 이익 금액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다가 최초로 적용하는 게 뭘까요? 초과 이익이라는 건 결국에 그 종전집값에다가 개발 비용에다가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을 초과하는 게 재건축 초과 이익이 되는데, 환수율은 초과 이익 금액에 대해서 환수율이 10%부터 50%까지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과 이익이 예를 들어서 5억이 나왔다. 2억 5천을 환수를 한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다시 감면율을 적용하는 거죠. 실제로는 이제 곱해지는 게 초과 이익이 5억이다 이러면 거기서 70%를 감면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환수율을 70% 적용하고 결과적으로 0.5를 곱하고 0.7을 곱하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득이 5억이다 하면은 환수율이 지금 50%다. 그러면 2억 5천이 2억 줄까? 2억 5천을 내야 되는데 2억 5천에 대해서 다시 감면율을 다시 적용했다. 70% 20년 보유했다 그럼 거기서 70%. 그렇죠. 그래서 보도자료로 낸 거 보면은 계산을 해놨는데 최초에 이제 초과 이익에 대해서 환수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감면율을 적용하는 거죠. 얼핏 생각하시기에는 5억에다가 70% 곱해버리면 초과 이익 나와도 70% 감면하면 1억 5천만 내면 되겠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환수율도 적용해야 되고 감면율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계산한다면 0.5 곱하고 0.7 곱하니까 0.35가 되는 거죠. 대상 아파트가 고가의 아파트들 경우에는 감면되는 부분들이 그닥 피부로 느낄 만큼 엄청나게 감면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 아파트가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서 초과 이익 부분에 대해서 이게 내 탓은 아니잖아요. 그쵸. 초과 이익 발생하는 거는 어쨌든 대통령이 재산권 침해다 인식을 하고 있으니 더 완화를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내년에도 선거도 있고 하니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선거 결과에 따라서 완화가 추가적으로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받았던 질문들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매수하신 분들은 이미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매입을 하신 상태인데, 이 매수한 가격으로 기준으로 초과 이득을 계산하는지, 아니면은 모든 조합원이 조합설립 인가 날 주택 가격으로 초과 이득을
계산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일 기준으로 해서 준공 시점까지 산정을 한다는 거죠. 사실상 공정성 차원에서 본다면은 그 이전부터 보유하신 분들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일부터 계산되는 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이미 조합이 설립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이후에 중간에 취득하신 분들 경우는 일단 매수 가액 자체가 상당히 높은 가격에 형성된 상태에서 매수하였기 때문에 초과이익을 계산할 때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 대통령령이나 아니면 시행규칙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보완이 추가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설립인가일로 되어 있지만은 통과된 법률상으로는 추후에 대통령령 시행규칙 그런 부분들은 이후에 매수한 사람과 당초부터 소유하신 분들 간에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직은 확정적이지 않으니까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보유 기간만 따지는 걸까요? 아니면 실거주 기간이 필요한 걸까요? 재건축 초과 이익과 관련된 부분은 그 세법에서 양도소득세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그 통과된 법률에서는 거주기간은 지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보유기간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현재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면서 거주는 다른 데 하고 계신다 손 치더라도 보유기간만 충족을 시키면 1세대 1주택, 타주택은 내 소유가 아니어야 되겠죠. 지금 거주하고 계신 주택은 전세로 산다든가 하고 내가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 그 보유하고 있는 기간만 계산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거주는 현재 그 법률 상태로는 고려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 이 1세대 1주택자 감면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중간에서 2주택이었다가 집을 한 집 팔았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재건축 초과 이익하고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하고 이제 이렇게 자꾸 연결 같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90년도에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을 하고 그 한 주택으로 살고 계시다가 중간에 2005년도에 한 3년 동안 또 다른 주택을 하나 보유하고 계시다가 파셨어요. 그러면은 2주택이었던 그 기간은 보유기간에서 빠진다고 보시는 게 제 판단에는 맞을 것 같습니다. 1세대 1주택에 한해서 이 장기보유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2주택인 기간은 빠져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 또한 그 시행규칙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규정을 할 것 같습니다만은 제 판단에는 2주택 기간은 빠져서 보유기간을 적용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입니다. 할인율을 계산하는데 보유 기간이 언제까지로 산정이 될까요? 관리처분 인가일? 아니면은 뭐 입주일, 재건축 후 등기일? 초과이익 산정 기준이 이제 조합 설립 인가일로부터 이제 계산을 한다 했잖아요. 이제 기산점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인가일로. 종료 시점은 그러면 언젠가 하는 이제 이 질문이신데, 종료 시점은 준공 시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준공 시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때까지 해서 그 부담금 납부는 이후에 5개월 이내 하시는 거는 알고 계실 거고. 그러면은 또 다른 질문이긴 한데, 장기 보유 부담금 감면을 할 때 1세대 1주택자 언제부터 1세대 1주택자여야 하나요? 지금 재건축 아파트를 A라고 둘게요. A라는 주택을 내가 90년도에 취득을 했다. 그러면은 일단 계속 그때부터 보유하고 있었잖아요. 그 시작은 그때부터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2주택 기간만 빠져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돼요. 보유기간 계산 시점은 최초 보유주택. 이제 이전 정부에서 1세대 2주택 계산할 때 리셋 규정이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예, 리셋 규정 때문에 이제 자꾸 헷갈리게 되는데, 리셋이라는 거는 1세대 1주택이었다가 2주택이 되면은 2주택이 됐는데 한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1세대 1주택의 뭐 보유라든지 거주를 따지게 되는데, 이걸 리셋 규정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리셋 규정 자체가 지금 없어졌는데, 일반인들이 이제 생각하실 때 1세대 1주택이었다가 이 재건축과 관련된 초과이익에 있어서도 1세대 1주택이었다가 2주택이 됐다가 다시 1세대 1주택이 되면은 그때부터 기산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양도소득세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새로운 주택을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그거를 처분을 하게 되면 이전 보유기간도 합산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도 현재 시점에서 시행규칙이 안 나온 상태라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장기 보유 감면율을 적용하는 취지를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전 보유기간과 이후 보유기간을 통산해서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기간 계산을 해줄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감면율을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시행령, 시행 규칙은 네. 언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보통은 다른 법률들도 마찬가지지만 2월 말에서 한 3월 정도에 시행 규칙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시행령까지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니까 바로 시행령을 반영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재건축 초과이득 환수제 문의도 몇 가지 남겨주셨는데 피드가 없어서 이렇게 짧게 한번 찍어봤고요. 시행령, 시행규칙이 확정돼서 좀 세부적인 내용이 다시 나오면은 세무사님 모시고 다시 한번 영상 업로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